글로벌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OECD에서 나온 15세에서 64세 시간 활용 비교 보고서를 통해서 은퇴 후 삶에 어떻게 시간 계획표를 짜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글로벌 전망이라는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15세에서 64세 시간 활용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약 30개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유급 노동, 즉 일하는 시간이 중국 그리고 멕시코에 의해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요. 잠자는 시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약 117분 정도를 사용한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어진 24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보시면 활동의 카테고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근로하고 교육받고 또 집안일을 하고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료 봉사일을 하고 잠을 자고 먹고 개인적인 관리를 하는 것,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이벤트, 그리고 친구 만나기, 미디어 활용, 기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각 영역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급 노동의 경우에 일본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5.5시간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 약 57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각각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의 경우에 잠에 약 9시간 정도를 쓰고요. 프랑스는 먹는데 대략 2시간 정도를 쓴다라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스페인은 스포츠에 42분을 쓰고요. 또 아일랜드의 경우에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에 42분,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친구를 만나는 것에 82분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다양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여가 시간의 격차를 나타나는데 노르웨이인 경우에 그 시간의 여가 시간에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없고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인 경우를 보면은 뭐 남자도 별로 여유 시간이 부족하고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자도 그렇지만 남녀 간에 또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중간 정도보다 살짝 낮게 위치하는데요. 그만큼 여가 시간, 레저 타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레저 타임조차도 남성이 아직까지는 여성보다는 살짝 더 우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5세에서 64세의 삶의 변화는 은퇴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먼저 일을 하던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가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본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유급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노인 일자리인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무급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다른 무급 활동과 같은 그런 일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습관이나 이러한 행동은 은퇴 후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격증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는 취미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식사 시간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식사 먹고 마시는 것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비해 보면 아주 상대적으로는 적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하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친분이나 정기적으로 교류를 한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식사가 하나의 이벤트화되는 것, 식사의 비중이 중요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도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탁구부터 게이트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노인 인구로 보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참여형 스포츠, 건강과 또 이러한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모임이라는 것도 퇴직 전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뭐 성공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사회 속에서 억눌려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 이런 모임의 유산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 모임 자체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은 왕년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을 위한 모임이라든지요. 이런 식의 유산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그 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친구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 제가 보는 시니어 선배님들을 보면 어렸을 적에 이해관계가 덜한 그런 친구들을 찾고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친구의 의미는 동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같이 누구야 놀자 했을 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물론 노는 것이 이해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어울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갖는 것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미디어에 있어서도 단순히 내가 앉아서 시청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고 또 요새 다큐멘터리라든지 특히 역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공부의 수단으로 미디어를 찾거나 또는 점차 요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처럼 자신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미디어 활용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의하지 않은 또 짜투리 시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나의 생존 그리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웰장이라든지 내가 남길 유산 그리고 내가 남들과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간 할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이고요. 그만큼 유급이라든지 내가 통제해서 어떠한 돈을 버는 아니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것과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이 이웃과 아니면 가족과 친구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이 어떻게 보면 남아돌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채우고 때우기에 급급한 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입니까? 오늘 제가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모임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설렌다고 합니다. 이 8월이 되면 8월이 주는 의미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자연이 주는 변화 때문에 또 당신이 관심 있어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삶,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